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2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친명계들의 본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대 걸림돌이던 이낙연 전 대표와 당내 비명계 모임이던 원칙과 상식, 이들이 탈당하자 드디어 친문계 색출에 돌입했습니다. 확실한 이재명 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험 요소들을 발본색원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딸들이 수박 색출 작업에 나설 때도 수박들을 하나하나 총살시킨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목이 아파서 어떻게 말을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아마 끝내 침묵을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호 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현정 평택을 당협위원장, 남영희 현건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친명계 강성원의 인사들이 포진해 있는 민주당 혁신행동이 깃발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원의 전위부대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화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임종석, 윤건영 의원이 당 잔류를 택한 윤영찬 의원을 감싸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주범으로 또 임종석, 노영민 전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 이들을 바로 직격하면서 책임을 지고 이번 공천판에서 빠져라, 이렇게도 주장합니다. 이번 원칙과 상식 소속 윤영찬 의원이 당 잔류를 선택한 것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실장 임종석과 고민정, 특히 임종석 전 의원이 설득이 많이 주요했다는 것이 지금 들리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토사하고 팽을 하겠다는 것인지 막상 쓸모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친문들을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윤영찬 의원은 원칙과 상식을 배신하고 독자 생존을 선택한 순간 이미 홀로 버려진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원칙과 상식 동지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렇다고 남아있는 민주당에서 대접을 받기는커녕 배신자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현건택 연구원 부원장이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당 잔류를 선택했는 것 같은데, 현건택이 아직 컷오프 됐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내 이곳저곳에서 현건택이 이렇게 경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살려줘라, 이런 탄원서도 들어오고 있고, 또 공천 경쟁 상대인 상대방으로부터 공작에 당했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 회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설령 현건택 부원장이 컷오프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천이 윤영찬 의원에게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성 친명 인사들 절대 그렇게 놔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객을 투입해서라도 끌어내릴 것입니다. 친명들은 아직도 대선 경선 당시 대장동 사태를 언론에 제보한 그 핵심이 윤영찬 의원으로 믿고 있습니다. 물론 남영호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내가 했노라, 이렇게 밝혔지만 친명 핵심들은 이낙연의 최측근인 윤영찬이 분명 그 배후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 혁신행동도 윤영찬 의원부터 공격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성명을 통해서 윤 의원의 제명과 출당을 요구했죠. 그러더니 오늘도 또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의원은 그간 대선 경선 불복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고 당원 77.77%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권보다 더 혹독하게 이재명 대표를 비난했다, 이렇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랬던 그가 지역구의 경선 라이벌인 현건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설화로 공관위 컷오프가 거론되자 번개처럼 태도를 돌변해서 비주류 3인방을 배신하고 민주당에 잔류한 채 신당 창당을 주도하는 세력을 지지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틀 연속 저격했습니다. 윤영찬과는 절대로 당을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영찬도 그렇지, 동지들을 배신하고 당에 잔류하면 그 악독한 개딸들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게도 판단이 서지 않는 걸까? 어쨌거나 혁신행동은 윤 의원이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해당 행위를 감싸고 도는 임종석, 고민정, 윤건영 등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친문 핵심 진영을 정면으로 공격 타깃을 지금 확대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죠. 그리고 임종석 전 의원은 비서실장, 고민정 의원은 대변인, 그리고 윤건영 의원은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했습니다. 윤영찬 의원과 청와대 권력 핵심에서 친하게 지낸 사이라고 잘못을 눈 감고 비호해왔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러면서 좌파 방식의 일종의 연대 책임을 묻고 나선 것입니다. 혁신행동은 윤 의원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 본질은 문재인 정부 친문 세력들에 대한 친문 세력들을 색출하겠다, 이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눈에 가시 같은 친문들, 지금까지는 더 큰 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거해왔지만 이제 갈라치기에 성공한 만큼 남아있는 적군들을 일망타진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혁신행동의 이날 입장문 제목부터 이렇습니다. 임종석, 노영민 두 전직 청와대 비서실장은 윤석열을 발탁한 진실부터 밝히고 출마하라, 이렇게 공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정권 교체의 계기를 제공하고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이바지한 인사들이 총선에 연이어 출마하는 황당한 일이 이어지고 있다. 임종석, 노영민 두 비서실장이 대표적 사례다, 이러면서 이름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목해볼 만한 것은 정권 교체의 계기를 제공하고 윤석열 정권의 탄생에 이바지한 인사들, 이렇게 지적한 부분입니다. 결국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지 못하고 그래서 정권을 뺏겼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아니라 문재인 때문이라는 주장, 그런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차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일 태세입니다. 혁신행동은 문재인 정부의 두 전직 비서실장은 출마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발탁한 진실부터 밝혀야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에서 대통령의 메신저로부터 계속 있으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메신저는 누구인가, 이렇게 따져 묻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임명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퇴원 메시지로 이런 얘기를 했죠. 분노와 정오의 정치를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했는데 정작 혁신행동의 입장문 곳곳에서 분노와 정오가 묻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머지않아 남아있는 친문들, 차라리 김종민이 나갈 때 같이 나갈 걸 그랬구나, 이러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민정만 해도 친명에 붙어서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온갖 아부에다가, 그리고 또 단식 때는 눈물까지 보여가면서 충성을 했는데, 그런데 막상 토끼를 잡고 나니 고민정 역시 첫 번째 타깃이 됐죠. 결국 떠내기였을 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친명계에서는. 결국 오늘 고민정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들을 좀 자제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다. 통사정을 한 것이죠. 애원한 것입니다. 고민정은 그러면서 총선을 앞두고는 다양한 말들과 현장에서는 당연히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으면 다 반대하고 격화된다. 경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당 지도부가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까지 흔들어버리면 지도부가 당을 운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개딸들을 등에 업고 한번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끝장을 내고야 마는 사람들 귀에 이런 말이 들리겠습니까? 이처럼 친문 진영에 대한 공격이 강화되자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문 전 대통령 이날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한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을 통합적으로 운영해달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칙과 상식에 이어서 표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이어서 이낙연 전 대표 탈당으로 지금 당이 막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까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해달라, 이 말인데, 속내에는 친문 세력에 대한 강성 친명들의 공격에 대해서 우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혁신회의는 어제 이미 입장문을 통해서 친문 진영을 공격했죠. 공격했고 그걸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홍원내 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면담 후에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과 화학적 결합이 중요한데 그런 분열적 요소가 나타난 데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셨다. 당을 조금 더 통합적으로 운영하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강성 친명 인사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건 간에 자기 밥그릇을 양보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입니다.
설령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만류한다 해도, 물론 이재명 대표는 만류할 일은 없겠지만, 그런다 해도 지금은 공세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후보 검증이 끝나고 본격적인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분열의 싹이 잉태될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합니다.